기장 일광 신도시 입주가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만 세대가 본격 입주를 시작하면 우려됐던 교통난이 현실이 될 전망입니다. 기장군은 일광에서 만화리로 연결되는 우회도로 개설을 부산도시공사에 요구해왔지만 무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1월 들어 부산 지역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7도 높은 6.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따뜻한 겨울 날씨에 개나리와 철쭉, 목련 등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계절을 잊은 봄꽃을 스마트폰 출동해서 소개합니다. 새해를 맞아 기초단체장들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동순방을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각 구정에도 반영되는데 14일 금정구청장이 고령 인구가 30%에 달하는 서동을 찾아 주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조례돋보기에서는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발의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조례의 주요 내용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기장군 일광 신도시 입주가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무려 만 세대 2만 5천여 명의 인구가 일광의 새로운 도시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우회도로 개설은커녕 교통 대란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기장군 일광 신도시. 주거와 상업용 단지 124만 제곱미터 부지에 만여 세대가 입주하게 될 대규모 신도시입니다.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신도시에 들어서는 입구부터 교통 흐름에 우려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제 뒤로 아파트 숲이 보이시죠? 저는 바로 일광 신도시로 진입하는 길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쪽으로 보면 부울고속도로에서 달려오는 차량들이 신도시로 진입하고 또 바로 옆으로는 장안과 울산에서 달려오는 차량들, 그리고 또 이쪽으로는 국도 31호에서 달려오는 차량들이 이 세 차도에서 모이는 차량들이 모두 이곳 한 곳으로 일광 신도시로 진입한다는 겁니다. 병목 현상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정체가 우려됩니다. 심지어 신도시 진입로는 4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들어 신도시 진입 차량과 이동 차량 간의 극심한 체증이 우려되는 구조입니다. 신도시로 인한 교통 대란을 우려해 당초 기장군은 일광 신도시에서 만화리로 연결되는 우회도로 개설을 촉구해왔지만 이 또한 무산될 상황입니다. 부산도시공사가 실시한 일광지구 교통체계 용역 중간점검 결과 일광교리 간 연결도로 개설과 신호체계 개선 등으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같이 참여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하자. 그렇게 출발한 거잖아요. 이제 저도 그 중간 보고 황당했다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 만화리 그거는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타당성 없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장군은 수요 예측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잘못된 결과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측정한 그 방법 자체가 어떤 저희 기장군의 지금 교통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게 단 하루, 평일 하루, 휴일 하루 그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대표 데이터 값으로 썼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용역 결과가 서비스 수준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고 필요한 대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안 됐다고 봅니다. 기장군에서는 부산도시공사의 교통체계 용역 중간점검 결과에 대한 보완 대책 촉구와 함께 동부산 관광단지와 일광 신도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교통 용역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시공사서 용역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더 이상 대안이 없다더라.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와 부산시가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군과 국민의 입장에서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광 신도시 주민들의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재확인한 기장군과 도시공사의 동상이몽, 예견된 교통 대란을 맞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제법 겨울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사실 올겨울은 예년에 비해 유난히 따뜻합니다. 그래서인지 봄꽃은 벌써 꽃망울을 터뜨렸고 지난 가을에 피었던 꽃들도 아직 지지 않고 있는데요. 계절을 잊은 꽃들을 김한식 기자가 스마트폰 출동으로 담았습니다. 은빛 가지 위에 피어난 노란 꽃잎. 봄의 상징인 개나리입니다. 통상 3월 중순에나 볼 수 있지만
한겨울에 이미 꽃이 피었습니다. 담장 밑에 자리 잡은 노란 꽃망울. 늦여름에서 초가을에 핀다는 엉겅퀴도 벌써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올겨울 유난히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꽃들이 계절을 잊었습니다. 진달래보다 늦게 핀다는 철쭉도 한겨울 따뜻한 날씨에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계절을 잊은 철쭉은 시민공원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겨울에 보는 봄꽃이 신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입니다. 신기하고 좋아. 봄에 피어서 예쁘게 볼 꽃인데 겨울인데 봄인 것 같네요. 철을 잊은 것 같네요. 왜 그렇지?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그런가. 산에 가도 개나리도 조금씩 피어 있는 게 보이고 해서 환경이 오염돼서. 담장 주변에 흐드러지게 핀 꽃은 민들레입니다. 지난 가을 꽃을 피웠다.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날 시태를 뽐내고 있는 겁니다. 토끼풀로 잘 알려진 클로버도 짙은 녹색을 유지하는 건 물론 꽃까지 피워서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매화도 꽃망울을 터뜨렸고 목련도 벌써부터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온화한 날씨에 시민들은 겨울이지만 봄처럼 느낍니다. 너무 포근하고 따뜻한 것 같아요. 따뜻해서 겨울 옷을 별로 아직 안 내입은 것도 많아요. 파카 같은 거 안 입어도 괜찮을 만큼 따뜻했었어요. 봄 같은 겨울이에요. 너무 따뜻하니까. 산책 나오기도 좋고, 예, 또 뭐 활동하기는 훨씬 편한 것 같기는 해요. 무슨 이거 봄인지 5월인지 4월인지 그 부분이 잘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것처럼 올겨울은 정말 따뜻할까? 올해 1월 1일부터 13일까지 부산 지역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7도 높은 6.2도. 최고 기온은 지난 7일 영상 17도를 기록했는데 기상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높은 겨울 기온입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낮 기온이 평년보다 따뜻한 영상 8도에서 10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14일 오전 11시쯤 백양터널 신모라 방향으로 빠져나오던 레미콘 차량이 교각 벽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119 구조대가 레미콘 차량 운전자 60대 A씨를 구조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올해도 노후 경유차 3,000대에 대해 조기 폐차 보조금 48억 원을 지원합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부산시에 1년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탁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지원을 받은 적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부산시 기후 대기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지자체마다 구민과의 대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방적으로 구정 계획을 설명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구청장이 직접 주민과 눈높이에 맞춰 공감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금정구의 공감 토크 콘서트가 눈길을 끕니다. 차선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금정구 서이동 주민들이 바라는 동네의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 65세 이상 인구가 30%에 달하는 서이동.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인 만큼 보행 환경 개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또 열악한 주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서동 일부 지역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지만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서간 촉진 5년이 지금 발기된 지가 13년이 돼도 지금 전혀 결정이 없습니다. 금정구가 마련한 구민과의 공감 토크 콘서트. 첫 출발지인 서금사 지역에서 나온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서이동은 아마 유일하게 부산 시내에서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곳이에요. 그야말로 유모차라도 끌고 아이들하고 같이 원돈소선 이야기하고 젊은 청년들이 농구대 한 대에 놓아져서 농구도 할 수 있고. 저도 쏘기 타고 놀이터 정도 만들려고 하면 집을 도대체 몇 채를 사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체 6대면 6채 마음을 다 통일해야 돼요. 그래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해가 그래갖고 빈집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땅을 이렇게 마련하면
진짜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열심히 노력해갖고 그거 해볼게.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주민들의 세금인 구의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겠다며 2020년 예산 계획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또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구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당하게 내가 참여해서 내가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쓰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49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서 17건을 예산을 편성해서 2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창조적인 혁신, 나누는 일자리, 따뜻한 공동체, 지역문화 창달 등 4대 구정 목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로 보여주겠다는 금정구. 금정구의 2020년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금정에 바란다. 공감 토크 콘서트는 오는 2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국내 반려인구는 1,000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표준 가격이 없는 반려동물 진료비.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에서는 같은 진료를 해도 병원에 따라 최대 80배까지 진료비가 차이 났습니다. 물론 펫보험이 있지만 지원 범위가 워낙 한정적이라 반려인들은 부르는 게 값인 진료비 폭탄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취약계층 반려인과 그들의 반려동물이 건강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부산시의회 이정화 의원과 김삼수 의원 발의로 올해 1월 1일 제정된 부산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반려동물을 기르다가 급하게 아프다든지 진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간다든지 아니면 진료비가 과도하기 때문에 이 동물들을 치료를 해서 계속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감당이 안 돼서 유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회적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신체적 약자인 중증장애인을 비롯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입니다. 전국 최초로 경제적 약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지원 조례들이 있는데 중증장애인들은 좀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도 있고 조례도 있어도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예산이 소진이 안 됐던 경우들이 진료비 지급 항목에는 수술과 같은 치료는 물론 검진이나 접종, 중성화 등 펫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항목까지 포함됐습니다. 단 대상자는 부산시가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해야 하고 1년에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동물은 지자체에 등록된 반려동물, 그중에서도 내장형 식별장치 체내 삽입 방식으로 한정해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부산시 추계에 따르면 부산에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반려인은 6,200여 명. 올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250만 원 상당이 편성됐습니다. 이 같은 친반려동물 지원 정책이 건전한 반려문화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조례 돋보기 안수민입니다. 한창 수확기를 맞은 낙동김이 최근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불어닥친 강풍으로 애써 키워놓은 김이 떠내려갔기 때문인데요. 큰 추위가 없었던 이번 겨울 날씨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에는 지난 7일부터 연이틀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순간 최대 초속 28m의 강풍이 몰아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태풍급의 바람은 바다에도 몰아쳤습니다. 부산 명지동과 녹산동 일대는 낙동김의 주 생산지입니다. 수확기를 맞은 물김이 바람과 파도에 쓸려 모두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곳 위판장은 한창 물김을 실어 나르는 배들로 바빠야 할 시기지만 보시는 것처럼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김 양식은
수온이 떨어지는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4월까지가 제철이지만 강풍 피해로 3일 넘게 조업이 중단됐습니다. 시중에 마른 김 보유분이 늘면서 물김 가격도 하락세입니다. 부산에서 생산되는 물김은 연간 2만 톤 규모로 전국 김 생산량의 3%를 차지합니다. 지난해는 2년 전보다 4천 톤가량 늘었지만 위판 금액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바다 수온 상승으로 인한 생육 환경 변화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가덕도 인근 해역의 평균 수온은 15.9도로 3년 전에 비해 2도나 상승했습니다. 지금 생산량은 어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것은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말 그대로 6기에서 1도는 별거 아니지만 바다 수온은 1도가 엄청나게 그 갭 차이가 많이 나니까 성장 속도, 또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어민들은 조업이 재개되려면 10여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점점 따뜻해지는 겨울 날씨가 올해 김농사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소방관계 법령을 위반한 19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년 전보다 80명 가까이 늘어난 것인데 소방공사 영업법 위반이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53명,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32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구급대원을 폭행해 검찰에 송치된 사람도 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이 민생 치안과 관련한 올해 10대 전략과제를 선정했습니다. 10대 전략과제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 생명 지키기, 안전속도 5030 안정화, 서민경제 침해사범 척결 등입니다. 부산경찰은 14일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개 토론회를 열고 10대 전략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2020년 부산경찰 주요 업무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5일 오후 6시 국제지질과학연합 집행이사회 임원회의에 참석합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후 2시 금정구 주민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오후 3시 단여 2-3동 도시재생유진사업 주민협의체 발대식에 참석합니다. 1월 15일 기상정보입니다. 15일 수요일 부산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 낮 최고기온 8도 보이겠고요. 바람이 불어 아침과 밤에는 체감온도가 더 낮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강원 동해안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먼바다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고요. 특히 동해안은 너울에 의한 파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까지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토요일은 반짝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